여러분, 골프를 치면서 아마 이게 바로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바로 드라이버와 아이언 스윙의 차이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사실 너무 많이 받잖아요. 아마 프로들마다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똑같이 치면은 안 맞으니까요. 예. 저는 아마추어 분들의 감정을 좀 공감해 보겠습니다. 같아지고 싶다. 아니 바라는 다를 거죠. 수 있잖아요. 달라요. 제가 생각해도 좀 다른데 좀 같아지고 싶어요. 혹은 좀 너무 어지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닐까요? 네. 박진희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네. 무조건 같다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하지만 요즘에 이제 뭐 연습량도 좀 떨어지고 네. 맞아요. 하다 보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같지만 다르다. 같지만 다르다. 네. 지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박진희 프로의 정말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시합을 했었을 때에는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논란이 있더라도 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스윙이 다른 궤도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의 움직임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체크를 해주셨어요. 아유 건너뛰기 할 수 없겠네요. 사실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준비를 했는데 어드레스 했었을 때 제가 한번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면 아이언이 길이도 다르죠. 그리고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라이 각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네, 다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하고 이 아이언이 움직이는 백스윙은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드라이버는 아이언 대비 완만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눈에 보이는 궤도부터 다르다는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이언 먼저 보여드리자면 아이언 하나를 더 준비를 해주세요. 네.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내가 아이언 궤도를 체크를 할 때는요. 어드레스를 하고 하프 스윙에 올렸었을 때 백스윙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백스윙을 쭉 올렸었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레슨 받으러 가면요. 어드레스를 하면 일단 이 아이언 궤도라고 치면 밑에서부터 샤프트 라인 그대로 선을 하나 더 그려주시거든요. 맞아요. 빨간색으로 쫙 그리죠. 네. 이렇게 어드레스 하는 순간 자 이제 레슨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하면서 선을 쫙 그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어드레스 때 샤프트 라인 그대로 이어지는 선 하나가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어드레스 했었을 때 그대로 그 궤도 그대로 올라가면 가장 이상적인 궤도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선을 그었었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하고 클럽을 2개 잡은 상태에서 아이언 궤도 그대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언 궤도는 어드레스 그대로 백스윙 올렸었을 때 살짝은 약간 상향으로 올라가 있어요. 백스윙 때 올라가 있고 제가 이번에는 또 드라이버를 가져와 볼게요. 네. 드라이버를 어드레스 했었을 때는 당연히 어드레스 했었을 때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도가 다르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하고 또 아이언 하나를 그대로 어드레스 각도 그대로 어드레스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을 쭉 하프스윙까지 올라가 보면 지금 어드레스한 이 샤프트 라인하고 백스윙하고 일치한 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눈에 확실히 약간 아이언하고 드라이버하고 이 올라가는 궤도가 어떻게 다르지라고 헷갈리신다면 지금 어드레스 했었을 때 백스윙 올리는 이 올라가는 궤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이언도 쳐보고 드라이버를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궤도를. 자세히 봐보세요. 네. 그래서 약간은 클럽이 없이도 어드레스하고 내가 올라가는 각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아까 한 손으로 했던 연습 방법 그대로 느껴서 올리시면 훨씬 좋거든요. 제가 한번 백스윙을 연습 스윙 해보고 자 드라이버는 아까 뭐였죠? 약간 완만한 완만한 궤도로 궤도. 예. 네, 완만한 궤도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위치를 확인을 해본 상태에서 괜찮았어요. 오, 굿샷. 어깨 네. 라인의 약간 아래쪽으로 스윙이 맞아요. 이루어지는 그쵸. 걸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언도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언 샷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어드레스 때부터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또 한 서 있죠.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드레스하고 자 아이언은 어떻게 되죠? 가파르게 가파르게요. 갑니다. 그렇죠. 약간. 네. 자 어드레스를 하고 살짝 더 가파른 각도로 네. 딱 보기만 해도 이제는 아 아이언은 어떤 각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드라이버는 어떻게 완만하게 올라가는지 이제 좀 눈에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대로 한번 어드레스를 하고 가파른 각을 느낀 상태에서 확실히 측면에서 보면 클럽의 높낮이가 달라요. 네. 그리고 그쵸? 이 아이언을 치니까 어깨 라인에 딱 타고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 맞아요. 정말 좋은 위치고 그리고 손은 가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궤도에 대해서 아이언하고 드라이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면 이번엔 두 번째로는 팔의 움직임이에요. 네. 오. 팔이요. 팔의 움직임. 여기서부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참 헷갈려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드라이버를 열심히 치다가 아이언을 치면 드라이버처럼 들려맞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정말 공감하지 않나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선수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요? 드라이버 연습을 맨 마지막에 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아이언을 돌아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드라이버 체크하거나 코스 나가기 전에는 아이언 한 번, 드라이버 한 번, 아이언 한 번, 드라이버 한 번. 이렇게 이런 연습 연습했어요. 방법도 아, 저 같은 이거- 아마추어랑 네. 좀 다른 게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치다가 아이언을 가는데 아이언이 안 맞잖아요. 그럼 보통 아이언을 연습할 법도 한데 잘 맞는 걸 더 때리고 그냥 들어옵니다. 네,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이대로 아. 잘 맞는 감으로 끝나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근데 이제 저희 선수들도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아이언 연습을 엄청 하다가 약간 찍어치잖아요. 열심히 약간 눌러치고 찍어치다가 드라이버까지 찍혀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언감 너무 좋아서 드라이버도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쳤는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 팔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근데 팔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또 체크를 할 것이냐 제가 밴드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밴드. 밴드 단골이죠. 그렇죠. 한정훈 원본 프로의. 레슨의 한정훈 네. 프로에게 밴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체육사에 이게- 3,000원.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은지 제가 또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근데 자, 이 팔의 움직임을 어떻게 느낄 거냐면 밴드를 왼손에 잡아주고요. 오른손은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할 건데 어떤 길로 움직일 건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이언 그대로 또 어드레스 때 그대로 두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궤도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아이언 궤도 그대로 오른팔을 쭉 한번 어드레스 라인 궤도를 따라서 올려볼게요. 오. 가파르죠. 네.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내 팔이 움직이는 각도가 어드레스 상태 그대로 이 밴드를 쭉 올렸었을 때 라인 따라서 그대로 일자가 또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드라이버를 들었었을 때는 어드레스하고 어드레스 때부터 굉장히 완만해졌죠.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또 내 팔의 움직임 또 봐주세요. 네. 내 팔의 움직임 또 보면 쭉 확실히 낮아요. 실이 낮아요. 완만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 밴드를 이용하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팔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더 뚜렷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다르다니까요. 아니 다릅니다. 다릅니다. 아니 예. 잠시만 정말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네.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네, 느낌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르고 네. 실제로 팔의 위치가 달라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드레스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팔의 위치도 다르다는 거예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다르죠. 약간 네. 뒤쪽에 있는 포지션이네요. 확실히 아이언은 눌러치고 찍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상향으로 올라가는 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팔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이버는 어떻게 치나요? 약간 올려치는 타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올려치려면 낮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낮게 위치해 있다.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드라이버로 백스윙 때 내 양쪽 팔과 손이 살짝은 낮은 느낌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내 양쪽 손이 약간 귀 쪽에 가까웠다고 하면 드라이버는 살짝 오른쪽 어깨로 오는 느낌에 가까워요. 네.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스윙 때 아까 밴드로 움직였던 느낌대로 낮고 완만하게 드레스를 하고 굿샷. 굿샷. 아, 이런 식으로 어깨 뒤쪽 약간 완만한 궤도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상체의 각도도 좀 잘 유지되면서 오히려 인투아웃의 스윙이 더 쉽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요. 약간 그 딱총을 쫙 늘렸다가 쏘는 것처럼 우리는 팔을 올릴 때의 그 늘리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넘버원 레슨이잖아요. 네.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샷을 하는 것과 내가 그 골프에 대한 기준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샷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드라이버하고 아이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스윙하시면 점차적으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골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연습을 해야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널 고정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긴장의 예. 무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네. 궁금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로 제가 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면 두 번째가 팔의 위치였잖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회전이에요. 회전. 네, 저는 아이언하고 드라이버가 다른 점 중에 이 회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회전을 제가 알려드릴 때에도 밴드를 한번 또 한 번 더 네. 회전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밴드의 힘을 빌려서 이게 보여드리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실제로 훈련도 할 때 많이 네, 사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이언이 이 궤도가 가파른 각과 그리고 드라이버의 완만한 각을 이해하셨죠? 네, 네. 찾았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부터 내가 왜 드라이버 치다가 아이언을 치면 안 맞았는지, 아이언을 치다가 드라이버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있는 포인트예요. 바로 많은 골퍼분들이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파른 상태가 쭉 임팩트하고 나서 피니시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아이언샷인데 분명히 눌러쳐야 되는 샷인데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쭉 갔다가 갑자기 완만하게 쳐요. 자, 많아요. 옆에서 측면에서 보이시죠? 네. 백스윙 갔다가 완만하게 회전하기 때문에 들려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완만한 샷은 뭐죠? 바로 드라이버 샷이란 말이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아이언이 아니고 드라이버 샷을 하는데 어드레스를 하고 완만한 상태로 백스윙 갔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드라이브를 칠 때 아이언처럼 또다시 가파른 각으로 치는 거죠. 그럼요. 좀 세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파르게 치는 순간 공이 아주 뜨게 되고 하늘로 어떤 샷이 가죠. 나오나요? 스카이볼이 스카이볼. 생기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이언 샷을 할 때 내가 회전하는 각도와 그리고 드라이버 샷을 할 때 회전하는 각은 정말로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에서 볼 때 아이언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하고 또다시 측면에서 아이언 이 궤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아이언샷을 할 때 상체 각도가 들리는 골퍼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백스윙 갔다가 다시 완만하게 오는 골퍼분들인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상체를 지키고 들어오게 되면 아이언을 칠 때도 훨씬 더 안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때 또다시 완만한 각도, 이 어드레스 각도 다시 나오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한번 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에 했던 이 밴드로 하는 동작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궤도라든지 팔의 움직임 그리고 회전까지도 맞아요. 다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감각이 너무 다르고요. 문제점이 다양한데, 자, 제가 3가지는 알려드렸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궤도에서 내가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는 이렇게 다르게 하면 되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팔에서 높낮이가 바뀌어야 되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회전을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을 똑같이 했네. 이 3포인트에서 한 가지만 내 걸로 찾아내셔도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를 칠 때 훨씬 더 일정하게 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중에서 사실은 회전하는 그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골퍼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이 느낌을 살려서 내가 백스윙 갔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어드레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훈련입니다. 네. 정말요? 네, 제가 이 상체가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이게 훈련하고 근데 힘이 들어갈 때 정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맞아요. 방금 그 밴드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체가 정말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네. 눈에 딱 보이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회전에 대한 방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낌적으로 만약에 드라이버를 친다라고 하면 어드레스를 딱 섰을 때 공이 앞쪽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해요. 날아오는 거. 네, 앞에서 날아오는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허공에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완만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바닥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내 다리 쪽으로 팔과 클럽을 내려 찍는다라고 좀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너무 괜찮은데요? 약간 이제 공태현 프로가 야구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허공에 날아오는 것들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치는 그런 감을 익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드라이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감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혹시 이 아이언하고 드라이버 차이에 있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코코님의 경우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드라이버와 아이언 모두 다 던지는 것도 뭐 타이밍이 좀 같은가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이게요, 타이밍은 뭐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치만 어드레스에서 이미 각도가 라이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궤도와 그리고 팔 위치와 이 회전의 느낌을 다르게만 하셔도 훨씬 더 몸에다가 느끼는 게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배영민님께서도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드나 유틸리티 백스윙을 할 때는 드라이버와 아이언 그 중에 어떤 클럽과 비슷하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맞아요. 꼭 답변이 필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야, 태연 재밌다.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질문 토스. 네, 이걸 이제 뭐 중간의 느낌이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 저에게 토스를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틸리티, 뭐 하이브리드, 우드 클럽들은 바닥에 있는 공을 이 채 특성에 맞게끔만 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 친다, 그리고 뭐 올려 친다의 느낌보다는 바닥에 있는 바운스 면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 준다 하면 쓸려 맞거든요. 타법 자체를 이거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운스를 한번 땅으로 내려볼까? 하지만 척추의 각도나 스파인 앵글은 약간 드라이버의 느낌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공태현 네네. 프로가 네. 땀을 좀 많이 흘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스튜디오 말에 많이 공감을 덥네요. 하겠습니다. 네. 공감해.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또 전달을 해드리면 메이킷 베러님께서 그렇다면 하체 회전 속도는 드라이버와 아이언 모두 같게끔 생각을 하면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까 타이밍하고 그리고 하체 회전 속도가 같냐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아이언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하고 스탠스부터 달라요. 스탠스부터 다르고 그리고 백스윙이 가는 가동 범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그 하체 쓰는 느낌이 드라이버가 많이 회전한 만큼 하체 쓰는 타이밍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늦는다는 것보다는 내 백스윙이 완전히 다 정점까지 간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느낌을 살리는 게 정말 훨씬 더 올바른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생방송의 네. 묘미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맞아,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하나만 더 상당히 소개를 많아요. 좀 정말요? 해드릴게요. 네. 정말 예. 많습니다. 우리 장미행님, 드라이버는 던지는 느낌이 없어요. 스윙이 조금 끊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임팩트 때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고민을 남겨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솔루션을 또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딱 드리자면은 스윙을 일단은 고치는 것들을 다 버리세요. 내가 스윙을 고치고 있다면 다 버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밴드 있잖아요. 밴드로 회전하는 느낌을 살리되 공은 본능적인 감각을 살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박진희 프로가 얘기했던 내 공이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감각적인 부분들을 깨워서 아까 회전하는 느낌을 살리고 날아오는 공을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본능적인 감각을 깨우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정은 프로에게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이 어떻게 다른지 논란 종결 깔끔한 레슨을 함께했는데요.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